1800년대엔 유럽도, 1900년대엔 미국도, 1950년대엔 일본도 이머징 마켓이었습니다. 세상은 늘 변하기에 누군가는 변화의 흐름을 읽어야 합니다. 큰 흐름을 읽는 힘, 미래에셋. 올바른 펀드 투자의 길잡이 슬기로운 펀드 생활에 새롭게 진행을 맡게 된 장윤정입니다. 저는 앞으로 김정욱 팀장님과 함께 투자자 여러분들의 펀드 생활에 또 유익한 정보들 많이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관심 부탁드립니다. 네, 오늘도 미래에셋 자산운용 마케팅본부의 김정욱 팀장님 모시고 함께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팀장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잘 부탁드리고요. 네. 오늘은 그러면 어떤 펀드에 관해서 준비를 하셨나요? 네, 뭐 지난주 이제 뭐 많은 투자자분들께서도 지내셨겠지만 어버이날하고 어린이날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이 5월 하면은 이제 가정의 달이라고 해서 많은 분들이 이 관련된 이런 상품이나 이런 펀드 상품이 없을까 많이들 고민도 하시고 가입도 하시는데, 실제로 우리나라에는 이제 어린이 펀드라는 상품이 이미 이제 많이 판매가 되고 활성화가 되고 있죠. 특히나 5월 달에는 가장 관심을 갖고 접근하는 펀드 중에 하나인데, 그래서 오늘은 그 5월 달에 가입 금액도 가장 많이 증가를 하고 또 많은 투자자분들께서 관심을 가지고 계신 어린이 펀드의 현황과 그리고 어린이 펀드에 대해서 어떤 방식으로 투자를 해야 될지 이런 부분에 대한 말씀을 좀 준비를 해봤습니다. 네, 또 요즘 또 주변에서도 살펴보니까 이 어린이날 선물로 이 펀드를 또 하시는 분들도 상당히 많으신 것 같더라고요. 그렇죠. 네. 예, 예. 요즘 뭐 국내 어린이 펀드 현황 그리고 또 투자자 여러분들께서 관심을 가져볼 만한 어린이 펀드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일단 먼저 어린이 펀드의 그 성격이라고 해야 될까요? 특징부터 좀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어린이 펀드라는 게 이제 뭐 다들 당연하게 아시겠지만 우리 자녀 또는 어린이의 어떤 이 미래의 성장 할 때 그런 목적 자금이라든가 또는 뭐 향후에 어떤 그 결혼이라든가 또는 학자금용으로 이렇게 많이들 준비를 하시죠. 그리고 가입을 하시는 게 일반적인 그런 어린이 펀드의 그런 어떤 모습인데요. 이 어린이 펀드가 우리나라에 소개된 게 2004년부터 좀 본격적으로 좀 도입이 되기 시작했고요. 그때부터 최근까지 2009년까지만 해도 매년 스타코가 증가를 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특히나 이 어린이 펀드라는 게 이제 많은 투자분들께서 아시겠지만 자녀의 미래를 위해서 준비하는 그런 펀드다 보니까 뭐 중도에 쉽게 환매한다든가 또는 뭐 단기적으로 투자한다든가 이런 경향이 사실 좀 적은 펀드죠. 그래서 그동안 스타코가 계속 증가해서 작년에는 3조 원 가까운 그런 스타코를 보였는데, 안타깝게도 최근에 이제 뭐 환매가 굉장히 증가를 하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어린이 펀드의 스타코도 좀 일부 환매가 발생을 하면서 좀 줄어들기 시작했고요. 그래서 최근에는 대략 업계에 한 2조 3천억 정도 규모로 이 전체 어린이 펀드 규모가 좀 감소를 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이 과거에는 말씀드렸듯이 이 어떤 시장 상황이라든가요, 또는 어떤 뭐 여러 가지 이 경제 환경에 따라서 영향을 좀 받는 다른 일반적인 주식형 펀드와 달리 어린이 펀드는 이러한 경제 상황이라든가 또는 시장 어떤 변화에 크게 영향을 받지 않는 모습이었는데, 최근에는 이 환매에 따른 이런 환매 증가하는 여파가 어린이 펀드에 좀 영향을 미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업계 전체적으로 봤을 때 이 주식형하고 그리고 혼합형, 채권형 등 굉장히 다양한 형태의 상품이 현재 한 21개 정도가 출시되어 있는데요. 이 주로 이제 주식의 60% 이상 투자하고 있는 그러한 이 주식형 펀드가 좀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이 화면을 통해서 보시면 이 화면이 나오고 있습니다만, 네. 어린이 펀드 성과가 보시면은 설정 이후, 그러니까 2004년부터 본격적으로 이제 소개가 됐고 2005년도에 상품들이 많이 출시가 됐는데, 지금 한 4년 정도, 4, 5년 정도 지난 이 업계 어린이 펀드의 성과를 보시면 설정 이후 수익률이 뭐 대략 뭐 잘 나오는 것은 뭐 120% 이상 네. 나오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연간으로 따졌을 때 단순 수익으로 따져도 연간 20% 이상의 그런 수익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안정적으로 운영이 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가장 큰 원인으로 따질 수 있는 게 이제 굉장히 어린이 펀드라는 게 이 운용하는 운용사 입장에서도요, 굉장히 장기적인 컨셉의 상품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변동성이 좀 작고 그리고 시장의 변화에 크게 민감하지 않은 그러한 장기 투자할 수 있는 종목들을 많이
담아가는 그런 운용 전략을 취합니다.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시장 상황이 크게 휘둘리지 않는 그러한 이 수익률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 어린이 펀드 가입하는 거는 꼭 아이 이름으로 가입할 필요는 없습니다. 현재 어린이 펀드가 어린이도 가입할 수 있고요. 또 어린이를 두고 있는 부모 명의로도 가입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가입에 제한은 없고, 하지만 이제 향후에는 다른 일부 선진국에서 하는 것처럼 가입 연령을 18세 미만 청소년까지만 가입할 수 있도록 하는 방향을 현재 검토가 진행이 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렇군요. 그리고 또 어린이 펀드 또 혜택에 대해서도 잠시 언급을 해주셨는데요. 요즘 언론을 보니까 이 어린이 펀드가 가지고 있는 세제 혜택 이런 뭐 장점들도 많이 보도가 되고 있는 걸 봤는데요. 좀 자세한 내용 부탁드립니다. 네. 이 어린이 펀드가 이제 좀 시장에서 오해가 있는 게 이제 일부 언론에서 어린이 펀드가 뭐 특정한 세제 혜택이 있다든가 또는 이러한 뭐 그런 부분에 대한 기사가 좀 일부 나갔었죠. 그래서 많은 투자자분들께서 어린이 펀드가 어린이 펀드만의 그런 세제 혜택이 있는 게 아니냐라는 그런 오해들을 가끔 하시는데요. 실제로 우리가 자녀 이름으로 펀드에 가입을 하게 되면 네. 이 증여세 면제 혜택이 일부 있는 게 사실입니다. 하지만 이게 어린이 펀드에만 있는 건 아니고요. 모든 펀드에 그 세제 혜택은 다 해당이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거는 뭐 세법상 그렇게 자녀 명의로 증여를 할 때 이 증여세가 일부 특정 금액까지는 면제를 받을 수 있는 혜택이 있는데요. 앞서 말씀드렸듯이 이거는 모든 펀드에 해당이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어린이 펀드만의 이 혜택이 아니다라는 부분을 명확히 좀 아셔야 될 것 같고요. 현재까지 자녀 이름으로 펀드에 가입하시고 이 세무서에 신고를 하시면요. 만 19세까지는 10년 단위로 1,500만까지, 그리고 20세 이후에는 3천만 원까지 이 증여세가 면제가 됩니다. 네. 그래서 이러한 효과를 좀 살려서 투자하시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겠고요. 또 어린이 펀드 가입 시에 무조건 이 증여세 면제가 자동적으로 이루어지는 게 아니다라는 부분도 분명히 아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세무서에 부모님이 직접 방문을 해서 이 증여세 신고를 해야 되고요. 이 경우에 만 19세 이하는 1,500만 원, 그리고 그 이후에 20세 이후에는 3천만 원까지 증여세 면제를 받을 수 있다라는 부분도 좀 명확히 아셔야 될 것 같습니다. 또 하나 우리가 좀 주목해야 되는 거는요. 이 증여세 면제 혜택, 제가 19세까지는 1,500만 원이고 20세 이후에는 3천만 원까지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거는 원금하고 수익을 모두 합친 개념이기 때문에요. 이 부분도 좀 주의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가 원금이 1,500만 원 뭐 증여세를 이 면제 혜택을 받는다라고 그냥 생각하시고 네. 막연하게 대하면 안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한 부분을 좀 명확히 인식을 하시고요. 지금 정부에서 이제 사실은 그 전에 국회에서 이 어린이 펀드의 세제 혜택을 소득세 지금 증여세가 면제가 되고 있는데요. 이 펀드에서 발생한 소득세를 면제 준다든가 또는 뭐 소득공제 혜택을 부모한테 준다든가 이런 것들에 대한 검토가 이루어졌었습니다. 근데 이제 그런 부분들이 국회에서 올라갔다가 계류 중에 있다가 지금은 또 흐지부지 된 그런 상황입니다. 근데 업계에서는 실제로 이 어린이 펀드라는 게 어린이의 우리 청소년들의 그 장래를 위한 그런 특별한 목적의 상품이기 때문에 다른 펀드와는 달리 어떤 세제 혜택을 줘야 된다. 그리고 다른 해외 선진국 사례를 보더라도요, 이 어린이 펀드를 통해서 장래 목적 자금을 마련할 수 있게끔 다양한 세제 혜택을 주고 있기 때문에 네. 국내에서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세제 혜택이 도입적으로 좀 이루어져야 된다는 건의를 계속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은 현재는 조금 흐지부지 됐습니다만 향후에는 다시 한번 이 정부 차원에서 검토를 해서 세제 혜택이 다양하게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세제 혜택이 주어지면 또 상당히 더 좋은 부분이니까요. 좀 빨리 좀 이루어졌으면 또 좋겠다는 생각이 들기도 그렇죠. 합니다. 어린이 펀드가 말씀드렸듯이 목적 자체가 뚜렷하기 때문에요. 네. 우리 어린이의 장래를 위한 거잖아요. 그래서 정부 차원에서 다른 나라처럼 이 세제 혜택을 좀 많이 부여하는 것들이 꼭 필요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렇군요. 요즘 또 어린이 펀드에 관심들 많이 가지시면서 또 운용사들마다 또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공격적인 마케팅을 지금 펼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네, 지금 국내 어린이 펀드에 제공되는 그런 부가 혜택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네, 이 상품 자체가 우리가 이제 최근에 국내 펀드 투자자들도 많이 아시듯이 펀드에서는 보수라는 게 발생을 해요. 그래서 네. 이 투자자분들이 투자하신 금액에서 일정 부분을 뭐 운용사라든가 또는 판매하는 판매 기관들이 보수를 이렇게 가져가는데, 이 어린이 펀드에서는요, 보통 보수를 전부 다 뭐 이익으로 이렇게 취하는 게 아니고 상당 부분을 투자자분들께 다시 돌려드리는 그런
이 제도를 좀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수에서 일정 부분을 떼어서 기금으로 적립을 해놓고 이 기금을 활용해서 이 어린이 펀드에 가입한 투자자분들 또는 어린이 펀드에 가입한 어린이들에게 다양한 혜택을 지금 부여를 하고 있는데요. 이것도 굉장히 좋은 메리트가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굉장히 다양한 서비스를 지금 제공을 하고 있는데요. 가장 먼저 제공하고 있는 그런 서비스가 경제교육 서비스입니다. 그래서 이 어린이 펀드라는 게 사실은 어린이가 직접 본인 명의로 가입을 하고 그리고 뭐 향후에 받는 용돈이라든가 뭐 설날 되면 세뱃돈도 받잖아요. 뭐 이런 것들을 본인 명의 통장으로 다시 투자를 할 수 있게끔 이렇게 유도를 하는 그런 목적의 상품이기 때문에 이러한 어린이 경제관을 성립해 준다든가 또는 이러한 부분들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근데 이 어린이 펀드에서는 실제로 다양한 경제교육 서비스를 제공을 하고 있고요. 특정한 그런 펀드에서는 이 가입자들을 대상으로 뽑아서 해외 경제교육 그런 여행이라고 하긴 좀 뭐하지만 해외 경제교육 연수를 보내준다든가 이런 다양한 서비스를 지금 진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적극적으로 좀 활용을 하시면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지금 화면을 통해서 한번 보시면 지금 업계의 주요 어린이 펀드의 부가 서비스 현황을 한번 제가 정리를 해봤는데요. 미래에셋 우리 아이 상호 만들기라는 펀드에서는 유아를 대상으로 한 엄마랑 아빠랑 프로그램 많이들 아실 겁니다. 진볼이라는 전 세계적으로 굉장히 유명한 프로그램이 있는데 이 영유아 프로그램을 이용할 수 있는 그 프로그램 참여권도 드리고 있고요. 또 여기 아까 드렸듯이 이 해외 글로벌 리더 대장정이라는 프로그램 중국 상해라든가 또는 향후에는 미국이라든가 이러한 아이비리그를 방문할 수 있는 그러한 혜택도 굉장히 많은 부분으로 시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도 적극적으로 이용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기타 다른 펀드들, 삼성에서 나와 있는 그런 펀드들이라든가 또는 신한 BNP에서 나와 있는 어린이 펀드들도 다양한 이러한 갯벌 체험이라든가 이러한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우리가 속담 꽉 먹고 알 먹고라는 속담이 있죠. 네. 그런 것들을 펀드도 가입하고 우리 아이에게 이런 혜택도 줄 수 있는 그러한 일거양득의 그런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제는 해외 사례가 어떤지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나라보다 좀 펀드 역사가 오래된 선신시장 같은 경우에는 좀 다양한 혜택들이 있을 것 같은데요. 팀장님 어떻습니까? 네, 굉장히 부러운 부분인데요. 우리나라는 지금 앞서 말씀드렸듯이 어린이 펀드 단위에서 여러 가지 혜택을 부여를 하고 있잖아요. 근데 세제 혜택은 좀 없는 그런 상황인데 해외 같은 경우는 역시 펀드 선진국답게 여러 가지 다양한 정부 차원의 혜택을 부여를 하고 있다는 부분이죠. 역시 어린이 펀드도 많은 부모님들이 자녀 명의로 가입을 하는데 부모님 입장에서야 여러 가지 다양한 세제 혜택이 있으면 굉장히 좋은 부분이기 때문에 향후에 우리나라 이 어린이 펀드 시장 발전을 위해서는 이러한 부분이 꼭 필요하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한번 자세히 말씀을 드려보면요. 먼저 이제 미국의 경우인데요. 미국 같은 경우는 이 529 플랜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 529 플랜에서 자녀의 대학 학자금 마련을 위해서 저축을 장려하고 있는데 이 미국의 경우는 이 저축이 곧 이제 펀드로 연결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따라서 이 어린이 펀드에 투자되는 자산이요. 출금되는 시점까지 계속해서 소득세를 이연을 시켜주고 있고요. 그리고 특히 중요한 게 교육 목적으로 출금을 한다, 나중에 환매를 해서 교육 목적으로 쓴다라고 하면 이 이연되었던 소득세가 면제가 되는 거죠. 그래서 결국 우리나라로 치면 비과세가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 비과세 혜택, 소득세에 대한 비과세 혜택뿐만 아니라 증여세 면제 혜택과 그 다음에 재산세 관련된 절감 혜택도 그렇게 주어지고 있다는 부분이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좀 부러운 부분이고요. 지금 특히나 또 하나 이제 우리가 주목해봐야 될 것은 이 개인들한테 부여되고 있는 어린이 펀드 세제 혜택이 연간 1인당으로 20만 달러까지 주어지고 있다는 부분입니다. 우리나라 돈으로 현재 환율을 대입해서 보면 대략 한 2억 한 4천만 원 정도 되는 그런 큰 규모이기 때문에 실제로 이 어린이 펀드를 보유하고 있는 부모님 입장에서는 굉장히 많은 도움이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또 하나 말씀드릴 것은 이 수익자가 실제로 대학에 입학하지 않는 경우도 발생할 수 있잖아요. 어린이 펀드 가입한 이 수익자가 그런 경우에는 이 실제로 대학에 입학하지 않은 경우에는 이 여러 가지 세제 혜택을 못 받기 때문에 이러한 경우에는 수익자를 이전할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또 보장을 해주고 있다는 부분이죠. 따라서 어쨌든 이 어린이 펀드를 가입했거나 또는 가입을 했다가 실제로 학자금으로 활용을 못하더라도 다른 쪽으로 이전해서 그 목적에 부합하도록
이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유도를 하고 있다는 부분이 굉장히 저희 입장에서는 부럽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네. 또 유럽의 펀드 선진국이라고 할 수 있는 영국 같은 경우에도요, 굉장히 다양한 그런 어린이 펀드 이 혜택을 주고 있는데요. 실제로 어린이 펀드 제도를 시행하고 있는 영국에서 보면요, 1년에 1,200파운드 이상을 어린이 펀드에 이 부모나 가족 등이 적립할 수 있고요. 이 적립된 이 자금에 대해서는 이 기본적으로 자본소득세 그리고 이자소득세가 전액 다 비과세가 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또한 18세 이하의 어린이 펀드 이름으로 펀드 가입 시에는 국가에서요 250파운드의 네. 보조금을 주고 있습니다. 특히나 저소득층 자녀에게는 500파운드의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굉장히 저희가 좀 벤치마킹하고 또 부러워해야 되는 부분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또 해외와 국내 이렇게 좀 살펴보니까 참 비교되는 부분들이 많은 것 같아서 팀장님 말씀처럼 좀 부러운 부분이 많은 것 같습니다. 네, 앞으로는 뭐 정부에서도 지금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뭐 알고 있을 거고요. 예, 앞으로는 이런 세제 혜택들 다양하게 좀 부여가 될 거다라고 저희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네, 그런데 현재 출시되고 있는 이 어린이 펀드 살펴보면은 다른 펀드와 비교해 볼 때 또 그렇다 할 특징, 장점들이 별로 없는 것 같은데요. 시중에 나와 있는 이 어린이 펀드 외에 또 자녀와 어린이들을 위해서 준비할 수 있는 펀드 어떤 게 있을까요? 네,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현재 나와 있는 어린이 펀드들은 실제로 뭐 아까 말씀드렸듯이 운용을 굉장히 장기적인 방향으로 하고 있다. 따라서 시장의 변동성이 크게 휘둘리지 않는 종목들을 많이 편입해서 안정적인 성과를 내고 있다는 점 외에는 특별하게 어떤 뭐 세제 혜택도 지금 없는 상황이고요. 따라서 이런 부분들이 좀 구별이 되지 않고 있는데요. 지금 나와 있는 그러한 어린이 펀드들은 좀 단순한 형태의 어린이 펀드들이 많은데요. 실제로 이런 어린이 펀드 외에도 저희가 주목해 봐야 될 펀드들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대표적인 게 제가 일전에도 뭐 여러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라이프사이클 펀드라는 게 있어요. 근데 이게 라이프사이클 펀드라는 게 결국은 이제 투자자의 어떤 생애에 맞춰가지고 네. 장기적인 플랜을 가지고 이 투자한다라는 그러한 컨셉을 가지고 있고요. 특히나 우리가 이제 펀드 하면 보통 주식 펀드 또는 채권 펀드 이렇게 크게 우리가 양분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주식 펀드는 좀 수익성을 높게 추구하는 대신에 변동성이 좀 있는 반면에 채권형 펀드는 굉장히 안정적인 그런 수익을 내지만 또 높은 수익을 내기는 어렵다라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렇게 우리가 양분을 하고 있는데 이 라이프사이클 펀드는 지금 이 생애 주기에 따라서 투자를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 생애 주기에 따라서 젊은 시기에는 좀 우리가 좀 모험도 좀 하고 네. 싶고 뭐 수익도 좀 내고 싶고 이런 뭐 기본적인 성향이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젊은 나이에 또는 어린 나이에는 주식에 대한 비중을 좀 늘렸다가 뭐 수익을 좀 어느 정도 일정 부분 쌓아놨다가 나이가 들고 은퇴 시기가 되면 다시 이제 채권의 비중을 늘리고 주식의 비중을 줄이는 그러한 전략을 가져가는 것이 가장 좋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이 라이프사이클 펀드가 바로 그러한 역할을 해주는 대표적인 펀드다라고 볼 수 있고요. 지금 시중에 나와 있는 라이프사이클 펀드는 두 가지의 방식으로 나와 있는데요. 첫 번째가 이 타겟 리스크 스타일이라고 해서요. 운용사가 여러 가지 상품, 여러 가지 위험 정도에 따른 상품을 제공을 합니다. 투자자에게. 그리고 네. 투자자는 자기 스스로가 자기 위험 성향을 체크를 해서 뭐 이를테면 내가 20세 때에는 20세 때부터 30세 때까지는 주식형 펀드의 비중을 많이 가져갔다가 또 30세 이후 40세까지는 뭐 채권형과 주식형을 적절하게 섞어가는 형태 그리고 뭐 40세 이후에는 안정적인 채권형으로 가져가겠다 이러한 컨셉을 본인 스스로 정해서 본인 스스로 자산 비중을 조절해가는 네. 그런 방식이 될 것 같고요. 또 하나는 타겟 데이트 스타일이라고 해서요. 펀드의 운용 만기 목표를 정하고 그 만기에 다가갈수록 운용사가 자체적으로 이 자산 배분을 해주는 거죠. 그러니까 수익자는 그냥 가입을 하시고 계속해서 불입을 하시면 운용사가 이 수익자의 연령대에 맞춰서 또 만기에 맞춰서 이 자산 배분을 달리 가져가는 차츰 처음에는 초기에는 수익성을 좀 추구하다가 차츰 안정적으로 운영하는 그런 방식으로 전환할 수 있는 그러한 형태의 펀드도 나와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뭐 그래프를 통해서 확인 한번 해보시면요. 네. 대략적으로 이러한 모습으로 운영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주식과 채권의 비중을 좌측이 주식, 오른쪽이 채권이라고 치면 네. 초기에는 주식의 비중을 많이 가져가서 수익을 좀 내다가 나이가 좀 들어갈수록 주식 비중을 줄이고 채권 비중을 늘려가는 그래서 네. 벌어놓은 자산을 안정적으로 지켜나가는 그런 방식을 취하는 게 이 라이프사이클 펀드입니다. 근데 라이프사이클 펀드가 꼭 우리가 뭐 20대 때나 30대 때나 이렇게 할 필요는 전혀 없고요. 어린 시기부터 어차피 우리가 이제 한 생애를 계속해서 살아가는 그런
삶이기 때문에 어릴 때부터 이 라이프 사이클 펀드에 가입해서 적극적으로 자산 배분을 해주면서 결국 은퇴 시기까지 가져가면 네. 제가 보기엔 가장 훌륭한 컨셉의 상품이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네, 팀장님께서 라이프 사이클 펀드 소개를 해주셨는데 저희가 좀 살펴볼 만한 그런 업계는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지금 화면을 통해서 한번 보시면요, 네. 저희 뭐 다양한 형태의 라이프사이클 펀드가 시장에 나와 있습니다만, 뭐 대표적으로 업계 미래에셋 라이프사이클 연금 펀드를 한번 말씀을 드릴 텐데요. 앞서 말씀드렸듯이 운용사에서 다양한 상품을 고객들한테 제시를 합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주식과 채권의 편입 비중을 조절해서 네. 편입 비중이 가장 높은 뭐 라이프사이클 2030 주식형 펀드라든가 또 뭐 채권과 이 주식의 편입 비중을 조절을 중간중간 해서 이렇게 나와 있는 다양한 형태의 상품들, 그리고 채권만 편입하고 있는 그러한 상품, 이렇게 여러 가지 상품들을 지금 제시를 하고 있는 걸 보실 수 있고요. 이 펀드 같은 경우는 연금 펀드다 보니까 앞서 다른 라이프사이클 펀드와는 좀 다르게 이 정부에서 지금 부여하고 있는 소득공제 혜택이 지금 주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해 연도 불입 금액의 100%까지 이 퇴직연금 포함해서 300만 원 범위 내에서 소득공제 혜택을 부여를 하고 있다는 부분이 네. 가장 좋은 그런 세제 혜택인 것 같고요. 또 결산 재투자 시 원천 징수를 하지 않는 거기 때문에, 이 방식이기 때문에요. 향후에 연금을 실제로 고객이 수령할 때 이 소득세가 부과가 되기 때문에 소득세의 이연 효과도 있다라는 부분이죠. 그래서 이러한 어떤 다양한 세제 혜택을 부여하고 있는 연금 형태의 라이프사이클 펀드가 지금 미래에셋 라이프사이클 펀드고요. 이 펀드는 그래서 이 연금 펀드 고유의 그런 세제 혜택과 동시에 라이프사이클 펀드가 가지고 있는 다양한 상품을 통해서 자산 배분을 할 수 있는 그러한 구조도 가지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특히나 네. 국내 위주로 되어 있는 라이프사이클 펀드가 아니라 이 펀드는 이 보면은 이제 해외에도 지금 투자가 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앞서 보여드렸던 5개의 국내 펀드 외에도 2개의 글로벌 시장에 투자하는 그러한 이머징 쪽에 투자하는 펀드와 브릭스에 투자하는 펀드까지 같이 포함을 시켜놨기 때문에 고객분께서 언제든지 연간 2회까지는요 자유롭게 펀드 간 이동을, 내가 뭐 원하면 국내 주식형 펀드에 대한 비중을 높게 가져갔다가 또 시기적으로 내가 브릭스에 대한 투자가 좋은 것 같아서 그쪽으로 좀 전환을 해보겠다라고 하면 언제든지 이쪽 펀드로 갈아탈 수 있는 그러한 네. 것들이 가능한 상품이기 때문에 굉장히 자산 배분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효율적인 상품이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까지 저희가 얘기를 나눠본 이 어린이 펀드, 자녀를 하나 이상 두신 부모님들께서는 다들 관심을 가지고 계시는 부분이 아닐까 싶은데요. 그런 부모님들께서 이 어린이 펀드를 가입을 하실 때 좀 살펴보셔야 될 사항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네, 꼭 조언드리고 싶은 부분이 있는데요. 네. 이 많은 분들이 아시고 계십니다만 실제로 아시지만 그렇게 하지 못하는 분들도 꽤 계시고요. 어떤 말씀이냐면 이 어린이 펀드라는 게 자녀의 결국은 이제 미래나 또는 자녀가 나중에 학자금을 쓴다든가 또는 결혼식에 쓸 수 있는 자금을 마련하기 위한 그런 장기적인 플랜을 가지고 가입하는 목적 자금을 마련하기 위한 그런 펀드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단기 수익을 쫓아서 이 펀드를 환매를 중단에 하시거나 이러한 분들이 간혹 계십니다. 근데 이 펀드는 목적 자체가 분명한 펀드고요. 따라서 장기적인 컨셉을 가지고 투자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실제로 펀드의 운영 방식도 앞서 말씀드렸듯이 장기적인 컨셉에 맞춰서 운영이 되기 때문에 시장의 변동성이 크게 좌지우지되지 않고 장기적으로 두면 둘수록 수익이 높아지는 그런 구조로 네.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컨셉을 명확하게 이해를 하시고 가입을 하시는 게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또 하나는 어린이 펀드의 이 목적 자체가 자녀 미래를 위한 거기 때문에 가입 시기는 빠르면 빠를수록 좋다. 제가 여러 번 그동안 말씀드렸습니다만 이 펀드라는 게 가입 기간이 오래되고요. 또 수익이 누적이 되면 될수록 복리 효과라는 게 굉장히 커지거든요. 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우리가 충분히 가지고 투자를 하셔야 되기 때문에 어린 시기에 빨리 가입시켜 주는 것이 가장 필요하지 않나라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또 앞서 말씀드렸듯이 어린이 펀드라는 게 자녀 명의로 가입을 하고 또 자녀가 직접 투자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어린이에게 다양한 경제관도 심어줄 수 있고 또 다양한 여러 가지 펀드에서 제공하는 다양한 그런 혜택을 이 어린이 스스로 누릴 수 있게끔 해주는 것도 굉장히 좋은 그런 부분입니다. 따라서 이런 부분도 꼭 감안하셔서 투자를 하시고요. 또 하나 이 어린이 펀드는 앞서 말씀드렸듯이 장기적인 플랜을 가지고 투자하는 펀드라고 말씀드렸기 때문에요. 우리가 이제 보통 펀드 투자할 때 목돈을 한꺼번에 넣는 거치식 방법이 있고 네. 또 나눠서 투자하는 적립식 방법이 있잖아요. 근데 거치식으로 어린이 펀드에 투자하는 것은 제가 보기엔 바람직하지 않은 방법이고요. 적립형으로 매월 가입을 유도를 해서 적립형으로 꾸준하게 납입하는 것이 필요하고요. 뭐 좀 더 바람직한 방향이 있다라고 하면
처음에는 부모님이 가입을 시켜주시겠지만 어린이 스스로 네. 자기의 용돈을 모아서 정기적으로 가입할 수 있게끔 유도를 해주시는 게 가장 좋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앞서 말씀드렸듯이 우리나라에 지금 어린이 펀드 외에도 다양한 펀드의 세제 혜택이 동일하게 주어지고 있습니다만 아까 말씀드렸듯이 증여세 면제 혜택이 18세까지는 1,500만 원, 그리고 18세 이후에는 3천만 원까지 이 세제 혜택이 있기 때문에요. 이 세제 혜택을 꼭 염두에 두시고 사전에 세무기관에 이 증여세 신고를 하시는 것도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마지막으로 드리겠습니다. 네, 그렇군요. 자녀를 위해서 이 어린이 펀드는 꼭 하나 가지고 계시면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제 기다리고 계시는 이제 슬기로운 펀드 생활 쪽지 시험 시간인데요. 네, 먼저 지난 시간 정답과 당첨자 문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팀장님, 지난 시간은 어떤 문제였나요? 네, 지난주에는 장기 투자, 펀드 장기 투자 필요성에 대한 부분 말씀드렸고, 또 이 장기 투자 이전에 투자자분들이 좋은 펀드를 선별하셔가지고 투자를 장기 투자를 하셔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네. 좋은 펀드를 선별하는 기준, 꼭 아셔야 될 기준에 대한 말씀을 드렸는데요. 지난 시간 문제는 펀드의 장기 투자 이전에 좋은 펀드를 선정하는 게 꼭 필요하고, 이 좋은 펀드를 선별하기 위해 우리 투자자분들께서 꼭 참고하셔야 할 지표를 문제를 드렸었고요. 이 네. 지표의 성격은 개별 펀드의 실제 수익률이 아니라 시장 균형을 가정한 경우 수익률이 얼마나 높게 나오는지를 나타나는 그러한 지표였죠. 예, 그래서 정답은 젠센의 알파였습니다. 네, 그렇군요. 네. 네. 정답은 젠센의 알파였습니다. 많은 분들께서 올려주셨는데요. 그중에서 저희가 3분을 추첨을 했습니다. 네, 오렌지, 내린천, 진한은손 아이디 쓰고 계신 이 3분께 저희가 경제 관련 도서를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상품 수령은요, 저희 슬기로운 펀드 생활 게시판을 통해서 참고를 해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이전에 당첨이 되셨다가 아직까지 수령을 못 받으신 분들께서도 게시판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팀장님, 그러면 이번 주는 또 어떤 문제 출제를 하셨나요? 네, 이번 주는 이제 어린이 펀드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었는데요. 어린이 펀드에 대한 말씀을 드렸고요. 이 어린이 펀드 활성화를 위해서는 지금 나와 있는 그런 어린이 펀드 자체에서 부여하고 있는 그러한 여러 가지 혜택 이런 거 외에 가장 중요한 게 필요하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부분은 이미 해외 선진국에서는 이미 정부 차원에서 다양한 혜택을 부여를 하고 있는 그런 부분이고요. 우리나라 이 어린이 펀드 활성화를 위해서도 업계에서 지속적으로 건의하고 있는 그러한 혜택이 되겠죠. 그래서 어린이 펀드가 활성화되기 위해서 꼭 필요한 이 혜택, 이게 어떤 혜택인가가 오늘 문제입니다. 네, 그렇군요. 네, 어떤 게 또 정답이 될지도 궁금한데요. 또 많은 또 관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슬기로운 펀드 생활 다시 보기를 통해서요, 이 정답 올려주시면 저희가 다음 주에 당첨자분을 또 선정해서 또 상품을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여기서 지난주 펀드 시장 수익률 동향 살펴보고 오겠습니다. 네, 펀드평가사 제로인이 7일 아침 공시된 기준 가격으로 펀드 수익률을 조사했는데요. 일반 주식펀드는 한 주간 마이너스 2.05% 마이너스 성과를 기록했습니다. 중소형 주식펀드와 배당 주식펀드는 각각 마이너스 0.95%, 마이너스 1.56%로 비교적 선방했지만 대형주의 약세의 코스피 200 인덱스 펀드는 마이너스 2.7%로 부진했습니다. 채권 시장은 연일 약세를 보이다가 한 주를 마감했는데요. 일반 채권 펀드의 유형 평균 주간 수익률은 마이너스 0.21%로 시장의 부진을 그대로 반영했습니다. 특히 펀드 듀레이션이 긴 중기 채권 펀드는 마이너스 0.45%를 기록하면서 내려앉았고요. 반면 듀레이션이 긴 6개월 이하의 초단기 채권 펀드는 0.04%의 플러스 성과를 보였습니다. 1년 수익률 7.21%로 채권 펀드 중에서도 높은 성과를 나타내고 있는 하이힐드 채권 펀드도 마이너스 0.08%의 주간 수익률로 비교적 양호한 성과를 나타냈습니다. 지난 7일 제로인 유형 분류 기준으로 펀드 자금 동향을 조사했는데요. 공모 국내 펀드 설정액은 한 주간 3조 1,765억 원이 감소한 165조 9,215억 원을 기록했고요. 순자산액은 4조 6,398억 원 감소한 165조 4,327억 원을 집계됐습니다. 증시가 하락하면서 주식형 펀드의 환매가 주춤했는데요. 주식형 펀드의 설정액은 716억 원이 줄어드는 데 그쳤지만 오히려 대기자금인 MMF에서 3조 2,224억 원 감소하면서 전체 공모펀드 설정액 감소를 주도했습니다. 주식형 ETF는 설정액 921억 원, 순자산액으로는 1,436억 원이 증가해서 일반 주식형 펀드와는 대조적인 모습이었습니다.
제로인 분류 기준으로 공모 해외 펀드 설정액은 58조 1,952억 원으로 직전주 대비 452억 원 줄어들어서 주간 단위 감소 추세를 이어갔습니다. 순자산액은 글로벌 증시 하락으로 1조 4,184억 원 감소한 44조 8,383억 원을 기록했고요. 유형별로 살펴보면 해외 채권형과 해외 채권 혼합형 설정액은 각각 368억 원, 15억 원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네, 이에 반해 해외 주식형의 설정액은 직전주 대비 591억 원 감소했습니다. 네, 오늘 김전웅 팀장님과 어린이 펀드에 관한 내용들을 살펴봤는데요. 네, 팀장님과는 오늘 여기서 인사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팀장님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오늘 아침도 활기차게 시작을 하시고요. 저희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 주 화요일 이 시간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